여러분 안녕.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세 번째 시간이야. 첫 번째 시간에는 워홀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어. 아직도 워홀이 고민이라면은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와도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 오늘은 언제 워홀을 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려고 해.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밴쿠버에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단 말이지.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각자 영상 촬영하는 거나 편집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 근데 나는 약간 미리 계획을 하면은 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그걸 미리 적어 놓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두 번째 영상은 내가 막 계획을 했어. 조금 이렇게 적어 놓고 했거든. 그래서 그날 촬영할 때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조금 줄였어. 그것보다 내 에너지를 조금 더 이렇게 갖고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는 언제 워홀을 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영상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상황별로 여러 개를 설명을 할 거고, 장단점 같은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은 세 개로 나눠봤어.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뭐 19살 이럴 때겠지. 그리고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오는 거는 사실 추천하지 않아. 근데 예외 케이스가 있어. 뭐 내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 살아봤다던가 외국에 살아봤어. 그래서 나는 아예 외국으로 학교를 진학을 할 거고, 한국 대학교에 뜻이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와도 돼.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질문이 달려.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라는 질문이 담기거든. 이 얘기를 고민을 했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왜냐면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경험 목적이 다르잖아. 근데 그걸 그냥 섞어서 얘기할게. 너네 거 알아서 골라서 들어. 뭐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나는 한국 대학을 안 가고 외국 대학을 갈 거고 거기서 그냥 평생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 군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은 해외 생활을 하다가 군대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담겨. 군대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등.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대학교 1학년을 갔다 오자마자 군대를 갔다 왔고, 뭐 그때는 내가 외국에서 일하고 살아보겠지만 뭐 그렇게 군대를 빼고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어. 그냥 자연스럽게 갔어. 근데 요즘 친구들은 똑똑해서인지 내가 외국 나가서 살 건데 군대를 꼭 가야 하나. 물론 한국 사람이면은 군대를 가야지. 국방의 의무가 4대 의무 중 하나잖아. 근데 이거 뭐 7차 교육과정 이후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나 때는 그랬어. 아무튼 근데 내가 해외에 나와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근데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나라는 몇 개 없는 거지. 내 주변에서는 나밖에 없었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약간 저 사람 왜 안 갔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 그냥 갔다 온 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도 보면은 실제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시민권까지 따게 돼서 군대를 안 간 경우가 많고, 정말 많고,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인데 군대를 왜 가야 되는 건가. 시민권까지 땄으니까. 근데 물론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러워. 그렇다고 내가 막 군대 가기 싫으면 시민권 따서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20대 초반 친구들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런 고민들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나는 그냥 20살 되자마자 외국 나가서 살 거야 라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추를 해. 왜냐면은 20살 너네가 이제 수능을 보고 혹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잖아. 그럼 사회 보통의 경우는 영어도 조금 잘 안 돼 있을 거고, 플러스 너네가 워홀을 오게 된다, 서비스 업종에 일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일을 하려면은 영어가 좀 되던가 혹은 눈치가 좀 있어야 돼. 근데 20살에는 약간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약간 비추를 해. 사실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근데 말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왜냐면은 유럽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갭이어라는 거를 가져.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을 시켜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괜찮은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말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대입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 성적순에 맞게 들어가잖아? 나도 전공을 그렇게 골랐어. 근데 대부분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20살 마치자마자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단 영어가 좀 돼야겠지. 왜냐면은 오는 친구들은 워홀에서 일을 찾을 때 한국에서 일한 알바 경험이 도움이 돼, 취업을 할 때. 근데 그게 없으면은 영어라도 좀 잘해서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여기도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알바들은 많아. 그래서 일본 고등학교 졸업하자 오는 거를 비추였는데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이 영상이 뭐 이때 해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럴 때 오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너네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 대학교 얘기를 해볼게. 대학교는 또 학년마다 달라.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시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2년짜리로 나눠볼게.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 나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 그리고 2학년 마치고 워홀을 갔다 왔어. 학과마다 코스가 다르잖아.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2학년 때가 진짜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배워. 1학년 때는 우리가 학부였기 때문에 1학년 때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이 들어가는데 전공이 진짜 어려웠어.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내가 군대 갔다 와서 하니까 내가 알아듣겠냐고. 그냥 책상에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것 자세도 안 돼 있고 수학 같은 것도 아예 잊어먹은 상태니까 너무 어려웠단 말이지. 그래서 2학년 때 내내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워홀을 가게 돼. 나름 나의 이유는 군대에서 워홀 준비를 잘 할 수 없으니까 2학년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워홀 준비를 했던 거야.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갔었고 그리고 나서 3, 4학년을 했지. 3, 4학년을 연속을 하니까 좋았던 거는 취준을 몰입을 해서 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조합을 너희들이 만들어낼 거 아니야.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군대랑 워홀을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어차피 전공 다 잊어먹었어. 군대도 학업에서부터 벗어나니까 다른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군대를 가서 학업이랑 멀어졌고 그걸 또 조금 더 워홀을 해서 더 늘리는 거야. 그러면서 난 알겠지. 아, 내가 이 전공을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결심이 쓰겠지. 혹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필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전공을 좋아해. 그리고 1, 2, 3학년을 연치에 배웠어. 근데 그때도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거를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기 전에 조금 더 내 뷰를 넓히고 싶어.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내 전공들을 조금 살려보고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런 경우도 3학년 때 워홀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는 나는 밀레니엄 세대거든. 근데 요즘 Z세대 애들은 한 1년 만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도 밀레니엄이라 그런지 2년은 다녔어. 물론 나도 1년 만에 퇴사 마음을 먹긴 했는데 1년을 더 다닌 이유는 돈을 더 벌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1년 더 다녔던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바로 이직을 했을 것 같아. 이때부터는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학교도 나왔고 회사 생활도 해봤어. 그리고 저 때 되면 20대 중반이 되니까 대충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될 때란 말이야. 근데 일단은 2년이라는 경력을 채웠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여기 와서도 본인이 일을 찾게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본인이 하는 일을 이어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2년 혹은 3년의 경력이 있으면은 좋아. 일단은 경력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점수에서 내가 이용한 그 BC주의 그 이민 스트리밍 해외에서의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데 최소 2년이 있어야 했었어. 나는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일을 했던 게 사실은 이민할 때도 도움이 됐던 거지. 그래서 일단 1년 하고 바로 오지 말고 2년 동안은 좀 채워라. 그리고 돈을 좀 모아와라. 30살 넘으면 점수가 깎이니까 30살 전이면 또 좋고. 자꾸 얘기를 하다가 이민 얘기로 빠져. 이거 워홀 시리즈인데 자꾸 이민 얘기를 하게 돼.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홀을 오고 이민까지도 한번 이렇게 기웃거리기 때문에 질문도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3번까지만 있었지만 4번, 5번도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해볼까 오늘? 부록이야 부록. 결혼하고 오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일단은 학교를 간다고 해. 일단은 부부니까 한 명이 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 왜냐면 모아온 돈을 합치면 되니까. 한 명이 학교를 가. 그럼 한 명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둘 중에 현지 취업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은 취업 준비를 하고 본인이 하던 스킬이랑 안 맞는 게 있잖아, 한 분이.
그분이 학교를 가. 오픈 워크 퍼밋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면 돼. 근데 영주권 한 명이 받잖아? 그럼 반대 사람도 영주권이 나와. 너무 이 팀플레이가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결혼하고 오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물론 뭐 단점도 있지. 그럴 때는 나 하나만 이렇게 건사하면 되는데 학생을 한 명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민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리고 애 낳고 애 데리고 오시는 분도 꽤 많아. 그 뭐 유학을 위해서라도 오시는 분들도 있지. 근데 그건 내가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할래. 근데 지난주에 교수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올 거면은 일찍 와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게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여기서 가지고 오는 사람의 경우는 사실은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한국에서 살면서 장단점, 캐나다 살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일을 캐나다에 와서 하는데 나이가 좀 있다. 왜냐면은 경력이 쌓일수록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잖아. 근데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해. 왜냐면 가족이 늘 수도 있고 또 소비욕이 커질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진단 말이지. 집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참을 수 있잖아. 세상을 잘 모르니까 돈 쓰고 싶은 데도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게 애들을 키울 때 부모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오는 게 좋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맞는 말 같아. 오늘은 그래서 5월 언제 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 그리고 이제 거의 11월이 끝났거든. 아마 학교도 기말고사라 바쁘겠지만 이제 1월에는 2024년 5월 공고가 올라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봐. 나도 잘 몰라. 나 월카페 안 가보는데 아마 거기에 정보가 좀 더 있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밌는 내용을 갖고 찾아올게.